뭐 분석적으로 볼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해외 축구랑 해가지고 NBA까지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벌리 대 레스터 시티. 대충 먼저 갈게요. 자, 일단은 뭐 벌리 같은 경우 최근에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꽤나 승점을 많이 따고 있고요. 레스터는 중간중간에 막 팀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뭐 2부 팀한테 컵대에서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분위기 전환을 했고, 사실 이게 성적은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성적 대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성적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엄청 안 좋진 않아요, 레스터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1승 2무 4패 원정 3연패 할 정도로 레스터가 마탱에 가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끈적한 수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클리어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걷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한테 볼이 넘어가거나 슈팅 찬스 허용하거나 뭐 이런 비중은 있는데, 공격적인 전개나 이런 부분은 레스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어쨌든 벌리 같은 경우 비드라나 뭐 구드문드손 이런 애들이 공격적이나 미드 쪽에 빠지고, 코르네랑 웨스트우드가 확실히 좀 복귀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벌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력적으로 최근 흐름이 좋은데 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겠고, 레스터 같은 경우 역시나 얘는 수비가 많이 빠지죠. 카스타뉴 사이드 쪽에 여기 포파나 버틀랜드의 에반스, 여기에 제임스 저스틴하고 바디가 오늘 불투명해요. 바디가 출전 가능성이 있고, 수비 쪽에 어쨌든 저스틴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비가 많이 빠졌어도 베스트 11은 충분히 나옵니다. 토마스가 이제 또 사이드 쪽에 뛰면 되고, 중앙 쪽에 쉐인지나 아마티 아니면 뭐 베스테로고르가 벤치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얘도 있고요. 히카르도 페레이라도 복귀했고, 여기 또 저스틴까지 복귀한다면 또 한 자리 저스틴 선발로도 뛸 수 있고 나쁘진 않아요 지금. 레스터 라인업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비반스도 출전 가능한 상황이어서 바디까지도 나온다면 이거 공격진은 거의 풀 라인업에다가 사실 레스터가 딱히 꿀릴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이 문제고, 벌리에 이제 수비를 얼마나 뚫어내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이거는 레스터가 실점할 확률이 제가 볼 때 좀 높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어, 지난 경기들에 있어서의 어떤 수비 집중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벌리가 특히나 끈적하게 공격하는 팀 중에 공격이 다채롭거나 뭐 다양하진 않은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하긴 해요. 그 잘 비비면서 뭐 베우스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가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레스터가 실점 확률이 있는, 결국 레스터가 벌리를 상대로 어느 정도로 뚫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어쨌든 레스터가 보여주는 공격력으로는 벌리 수비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는데 이게 한 골이냐 두 골이냐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쨌든 요 경기는 그래도 저는 고배당 쪽을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나 햄무 딱 잡을 만한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1대1 내지 2대1 뭐 요 정도 사이즈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혹은 2대2 가능성도 뭐 레스터의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 스코어는 아니다. 이런 부분 좀 고려했을 때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저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반반 사이즈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배당 높은 거 찍어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바 그냥 반반 같아요. 한 두 골 정도 나올 것 같고, 거기서 마무리되거나 뭐 한 골 더 터지거나 딱 이 정도가 반반이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 높은 거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배당 쪽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경기고, 이게 어쨌든 레스터가 원정 4연패예요. 4연패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막 진짜 다질 만한 경기는 사실 아니긴 해요. 그리고 레스터가 제가 중간에 뭐 감독과 몇몇 선수들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위기도 안 좋다라고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잘 풀고 이제 라인업도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최근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나름 열심히 뜁니다. 뛰는 거 보면은 악착같이 뛰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제대로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는 레스터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레스터가 뭐 경기 일정이 빡빡한 것도 아니고 유로파 뛰고 나서 이제 거의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벌리가 좀 힘들게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벌리가 뭐 잘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오히려 레스터가 좀
본인들 하는 거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은 레스터 벌리는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잘 비빌 사이즈로 이게 잘하고 있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경기를 보면은. 얘도 뭐 그냥 잘 비비는 수준인데 어떻게 결과가 그냥 계속 따라주는 항상 실리적인 팀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볼프스 같은 경우도 초반에 빡 치고 나왔다가 이제 후반에 막 다지고, 그러니까 실리적인 팀들이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어쨌든 승리까지 챙기기는 벌리가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요거 하기 전에 나머지 그냥 뭐 이거 잡경기들 뭐 한번 쓱 보죠. 잠시만요. 좀 대충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일단 유니온 베를린대 이제 장크트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2부 리그 팀입니다. 2부 리그 팀이고 2부 리그에서 상위권 팀이에요. 한 3, 4위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승점 차이가 지금 2부 리그는 거의 한 6위까지도 승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승점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뭐 많이 나야 1점, 3점 막 이 정도밖에 안 나서 승격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승격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고, 지난번에 도르트문트가 한번 이제 2부 리그 팀한테 졌잖아요. 컵 대회에서. 그 팀이 여기입니다. 장크트파. 여기한테 이제 돌문이 그때 풀주전 나와서 홀란드까지 나왔는데 졌죠. 그만큼 이제 2부 리그에서도 승격 후보일 만큼 어느 정도의 전력은 갖추고 있고, 또 이전에 도르트문트를 잡고 올라왔다. 그만큼 이제 전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예 뭐 모르는 팀치고는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이 팀의 팀 스타일, 저는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안 봤어요. 단순히 데이터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2부 리그 팀들 중에 거의 득점에 있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1위인가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실점도 상위권 팀 치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상위권 팀들보다 한 뭐 적게는 한 4-5골에서 많게는 거의 10골 가까이까지도 지금 많은 장크트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약간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면 뭐 어쨌든 득점력이 좋고 수비 실점이 많은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팀이 원정에서 실점이 엄청 많습니다. 유독 원정에서 3분의 2 정도를 거의 뭐 원정에서 먹은 것 같아요. 3분의 2, 뭐 5분의 3, 뭐 이 정도 실점을 원정에서만 먹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경기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거나 뭐 이변의 여지까지 좀 고려한다면은 그냥 뭐 사실 저는 이건 뭐 제대로 된 분석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느낌이에요. 분석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 경기 뭐 배팅은 안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오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좀 봐서나 아니면 어쨌든 장크트파가 돌문까지 잡고 오고 어쨌든 2부 리그에서 득점력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유니온이, 그리고 뭐 최근에 수비가 좀 많이 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쨌든 승리 확률이 좀 높다고 봤을 때 그래도 한 골 정도는 유니온이 실점하는 그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니온 승갈 바에는 그래도 무바 쪽만 그냥 저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대 베르사유는 패스를 할게요. 알아서들 가세요.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니스가 좋고 뭐 한데, 일단은 뭐 지난 경기 퇴장의 여파가 있었고 스트라스부르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제 좀 소모가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니스가 이기겠죠? 잘 모르겠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AC 밀란 대 인터 밀란인데, 이거는 이제 코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쪽 FA컵 경기고 이게 4강이죠. 4강에다가 홈앤더 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구장을 쓰기 때문에 뭐 각 지들이 홈일 때 이름만 달라요. 뭐 이시밀란이 산시로인가? 아직도 산시로인가? 아무튼 인터밀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같은 구장에서 이제 지금 붙고 4월 언젠가 한번 또 붙어요. 어쨌든 홈앤더 어웨이 경기고, 결장자 같은 경우 이제 AC 밀란은 질라탄, 토날리 출전 정지, 이렇게 둘이 거물급 둘이 빠집니다.
거물급 둘이 빠지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 호아킨 코레아가 이제 빠지는 걸로 보이고 고젠스가 불투명.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인터가 정배받은 이유는 질라탄도 질라탄이지만 토날리 빠졌어요. 토날리. 어쨌든 이게 캐시에랑 토날리 이 더블 보란치의 조합에서 한 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베나세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뭐 물론 베나세르도 어느 정도 하는 선수긴 하나 지금 AC 밀란은 어쨌든 토날리 상당히 중요 자원이에요. 중요 자원이어서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손실이 조금은 있을만 하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게 해외 쪽에서는 진짜 열이면 아홉은 무승부 봐요. 열이면 아홉 1대1 0대0 뭐 2대2 열이면 아홉이 무승부를 보는 그냥 해외에서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가 이 경기인데 이 경기가 왜 어렵냐면은 인터밀란이 골을 못 넣어요. 어서오세요. 근데 골을 못 넣는 게 진짜 완전히 공격이 빈공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못 넣으면 그냥 골을 못 넣는다 하겠는데 지난 제노아전 부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넣을 듯 말 듯 골대 맞추고 PK 놓치고 지난 제노아전에도 골대 맞췄어요. 아니 그리고 찬스도 좀 많이 놓쳤고 그러니까 안 터지니까 결국에 약간 공격이 더 침체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그러죠. 근데 꼭 제 오랜 좀 물론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경력상으로 요럴 때 터진단 말이에요. 요럴 때 이게 진짜 안 터지다가 꼭 이거 AC 밀란 프로는 개꿀 아니냐고 갔을 때 밀란이 빵빵 터져가지고 잡아버리는 진작에 제노아랑 할 때 그렇게 쳐넣지 하면서 이제 욕하고 딱 그런 그림이어서 이게 막말로 말씀드렸듯이 인터밀란이 아예 공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게 지금 전개도 되고 하는데 결국 득점이 안 터져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경기예요. 제 생각에 전력적으로 인터가 나아요. 이게 괜히 어쨌든 원정 포지션이고 그런데도 이게 정배를 받은 게 아닙니다. 토날리 빠지는 부분도 있고 확실한 해결사인 질라탄도 없고 물론 올리비에 지루가 지난번 두 팀의 맞대결 인터밀란이 그때는 홈 포지션이었는데 그때 뭐 결승골인가 넣어가지고 2대1로 AC 밀란이 잡긴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승패고 언어보고 다 어려운 거예요. 승패고 언어보고 다 어렵습니다. 저는 인터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 것 같진 않은데 뭐랄까 제노전을 본 그 입장으로서 이게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고 언어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최근에 두 팀이 어쨌든 경기만 좀 고려했을 때는 언더 찌는 게 무조건 맞거든요. 언더 찌는 게 무조건 맞는데 이게 흐름이 탁 바뀔 어쨌든 강팀과의 이게 더비전이기도 하고 강팀과 이게 경기다 보니까 흐름이 싹 그게 넘어가는 그 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터밀란이 언제까지 이번엔 터지겠지 하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뭐 계속 안 터지게 반대를 갈 수도 없는 이게 막 장추를 타거나 아니면 그 반대를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어렵습니다. 이게 분석적으로는 사실 뭐 인터 쪽이라고 저는 보지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인터밀란의 변곡점이 한 번은 이제 흐름이 딱 이게 팍 터지면서 이게 다시 득점에 대한 이게 딱 나오면서 갈 텐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오늘 경기로 일단은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터밀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걸로 봐요. 이 경기도 결국에 햄무랑 무승부 쪽 고배당 이거는 뭐 낮은 뭐 프렌이나 뭐 아니면 언어바 1점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딱히 뭐 배당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이고 뭐 그냥 햄무나 무승부 쪽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잡는 쪽이 낫지 않을까. 결국에 어쨌든 이게 홈앤드 어웨이라는 점에서도 이게 밀란이 잡더라도 다득점으로 잡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게 컵 대회에서 만났을 때는 밀란이 조금 더 좋아요. 인터 밀란보다는. 리그에서 만나면 인터가 좀 더 잘하거든요. 상대 전적상. 근데 컵 대회에서 만나면 AC 밀란이 잘 지지 않는 편이라는 점 감안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승부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이번에 비기면은 AC 밀란 3연무에다가 인터 밀란 원정 4연무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나 뭐 그냥 퓨어하게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인터 밀란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요거까지 껴가지고 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확실히.
제 분석 딱 들으셨으면 그냥 나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드시죠? 제가 괜히 오늘 좀 분석 라방을 오늘 일찍 하려 했는데 경기도 없고 해서 좀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래 걸렸네요. 어쨌든 바로 NBA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요즘 매치업이 자꾸 어렵네. 야, 이거 어디가 이길까요? 이거 어디가 이길까요? 워싱턴이 원래 똥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디트랑 이게 디트랑 하는데 고민이 될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네. 일단은 뭐 개똥팀끼리 붙었습니다. 지금 뭐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최근 흐름은 디트가 좋죠. 뭐 샤딕베이나 제레미 그랜트 아니면 벤 쪽에 올리닉 여기 뭐 커닝햄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 워싱턴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기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디알로가 GTD 떠 있는 게 조금 그래요. 사실 저 이거 디알로 정도 나오고 이거 사토란스키 빠지면은 디플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이거 사토란스키도 없으면은 뭐 벤치 쪽에 올리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벤치 타임이나 이럴 때 워싱턴이 좀 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디알로 같은 경우도 벤치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사이즈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되면은 벤치 쪽에서 GTD 쪽에서 그러면 이제 디트 프렌 쪽에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디알로 같은 경우 어쨌든 이게 GTD긴 하나 출전 가능성이 낮아요.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사토란스키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프론트 코트진이 강한 디트로이트인데 워싱턴도 이렇게 뭐 사토란스키 들어오고 하면은 좀 비빌 만한 사이즈는 충분히 있어 보여서 조금은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워싱턴이 잡는 그림이 조금 더 보입니다. 아무래도 잡는 그림이 보이는데 배팅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안 갑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보스턴 대 애틀란타인데 이 경기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보스턴이 지난번에 인디애나한테 두들겨 맞았죠. 그때 보스턴 수비 어땠나요?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 수비 잘했어요. 근데 인디애나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갔어요. 던지는 그냥 족족 다 들어갔어요. 그런 경기는 애초에 못 이기는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수비할 만큼 했었고 뭐 인디애나가 뭐 던지는데 다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뭐 커리가 한 3, 4명에서 뛰는데 못 이기는 거고. 근데 이거 애틀란타도 그런 류긴 해요. 이게 뭐 슛감에서도 뭐 벤치 보고단도 그러고 충분히 보스턴이 아무리 수비가 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걸 뭐 무시하고도 좀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안 줄였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해 주시면 바로 치워드렸을 텐데. 어쨌든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애매한 사이즈긴 한데 사실 구조적으로 애틀란타가 좀 빡센 경기이기도 해요. 좀 괜찮으시죠 이제? 좀 빡센 사이즈긴 합니다. 뭐 트레이 형이나 뭐 이런 선수들도 어쨌든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두들겨 맞았다거나 지금 수비가 너무 좋아요. 3점에 대한 수비가 너무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 형 같은 경우도 가능성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 난사할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난사라는 게 슛은 많이 던지는데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난사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에서 승패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보스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는 좀 더 높습니다. 당연히 뭐 정배답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스턴 쪽의 승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 핸디캡도 저는 보스턴 사이드로 봅니다. 애틀란타가 안 풀릴 때는 한없이 안 풀리는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스턴이 마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224.5 상당히 좀 애매한 기준점을 지금 받았어요. 애매한 기준점을 받았는데 저는 요 정도 뭐 기준점이면 그래도 오바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오버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스턴이 수비가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애틀란타 공격 효율이 솔직히 너무 사기적이긴 해요.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한 공격 효율이 너무 사기여서 뭐 완전히 꽁꽁 틀어막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많이 뚫리고 뭐 영 자투 없고 막 그런 식으로 경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사이즈는 어쨌든 그런 사이즈가 나오더라도 이게 보스턴을 잡을 만큼의 사이즈는 힘들 것이다. 결국 테이텀이나 뭐 제일런 브라운 뭐 이런 선수 이 원투펀치의 효율이 애틀란타보다 좋을 거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스턴 승을 보는 거고 득점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가져가 줄 가능성이 높다. 애틀이 수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뭐 브라운 테이텀이 같이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애틀란타도 지금 전체적으로 슛감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선수들이 뭐 디안드레 헌터도 한참 지지난 경기인가? 휴스키 직후 첫 경기는 부진했다가 바로 지난 경기 또 괜찮았었고 케빈 허더도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벤치 보그단 뭐 갈리나리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어서 224.5 정도면 오바 봅니다. 이 정도면 오바 봐요. 한 쿼터 정도 저 묶일 거라고 봅니다. 묶여도 한 50점 정도만 나온다면 나머지 쿼터에서 이게 그래도 오바가 나오는 그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진짜 애매한 기준점이긴 합니다. 오늘 뭐 거의 우려가 현실이 됐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저렇게까지 털릴지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 경기도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진짜 스코어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토론토가 야 토론토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약함 또 더럽게 못했어요. 더럽게 못했고 뭐 게리 트렌트인가 반블리신가 둘 중에 하면 또 야투감이 안 좋았어요. 시약함 거의 뭐 수비만 잘했지 공격 야투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개판이었고 결국에 이제 빅맨진 뭐 스카디 반스나 뭐 아치우와 결국 쉬운 2점 득점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반블리신가 게리 트렌트인가 기억이 안 나네. 둘 중에 하면 이제 외곽이 터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존된 공격이 있었지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토론토 역시도 불안해요. 결국 에이스인 1옵션인 시아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계속된 이제 불안함일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이제 브루클린이죠. 브루클린은 거의 개판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어제 경기도 이게 분석하면서 분명히 이제 패티 밀스가 사실 미러키 전에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 그림인데 그 경기에서도 솔직히 야투감이 안 좋았던 게 심상치 않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이제는 당분간은 그냥 못 던진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사실 그 전기에 반전을 했어야 되는데 미러키 전에 여전히 오늘도 뭐 야투 3점 하나 넣고 이게 12%예요. 야투 뭐 10%대 야투를 기록했고 뭐 세스커리나 이런 애들도 지금 부진했고 여기에 뭐 어빙도 이번엔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토론토가 일반승은 저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지금 또 프레드 밴블리시 GTD 떠 있고 뭐 드럼통이 이제 GTD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들 오늘 경기를 봐서는 이거는 일반승 같은 경우에는 브루클린이 할 사이즈가 없어요. 밀스가 안 살아나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브루클린이 토론토를. 애초에 그냥 그래요. 제가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던 건데 그냥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안 살아난다고 보는 게 마음이 좀 편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토론토의 일반승이 공짜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은 이제 푸근하게 오바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 경기는 솔직히 오바 못 가는 경기예요. 오바 못 갑니다. 그 밀스 야투가 지금 쓰레기죠. 오늘 경기 어떻게 좀 토론토에서 한 뭐 벤치 쪽에나 이렇게 3점이 좀 긁히고 뭐 스카디 반스가 갑자기 미쳐 날뛰고 뭐 이런 사이즈여서 이게 득점이 빵빵 났던 거고 더군다나 이게 토론토가 이 전 경기들에 있어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지면 사실 이게 언더 나올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NBA 좀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요 정도 점수차 벌어졌으면 마지막에 놀거나 이게 하면서 언더가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토론토가 그냥 계속 넣었어요. 계속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화풀이를 한 거죠. 이전 두 경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 우리 아직 안 죽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 부분이어서 그 다음에 또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나 뭐 양 팀의 야투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언더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바 줬으니까 이거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 일반승을 안 갈 거라면은 이 정도로 보고
이거는 뭐 클리퍼스 승입니다. 지난 경기는 사실 클리퍼스 그 야투감이 쓰레기였어요. 한 점 차로 이제 한 점 차로 이겼었죠. 간신히 이제 이겼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 경기에서 조금 불안한 점은 얘네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만났어요. 벌써 뭐 며칠 28일 어제 만나고 그리고 2월 18일에도 만났었거든요.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째 만나고 있는 건데 지난 경기에 사실 이게 클리퍼스 선수들 뭐 모리스나 뭐 닉 바툼이나 대부분 뭐 벤치 캐너드나 대부분의 이제 좀 슛을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의 야투감이 너무 안 좋았다. 근데 다행이었던 점이 휴스턴도 같이 안 좋았어요. 같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클리퍼스가 대역전승 하던 대로 이제 역전 잘하잖아요. 역전승을 거뒀었는데 뭐 글쎄요. 뭐 지난 경기만큼 똥 같은 야투를 던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잡을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클리퍼스는 이거 좀 핸디가 높으면 건들기는 조금 빡센 팀이에요. 이거 애초에 학살 그림이 이렇게 좀 애매한 사이즈에서 노먼 파일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일반승 1.223이죠. 요거에 대한 메리트도 저는 그래도 약간 공짜, 완전 공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공짜 느낌이 있어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난 경기 솔직히 야투감이 너무 쓰레기였고 지금 여기 매튜스까지 GTD에 떠 있어가지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휴스턴의 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을 담당하는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이 솔직히 찍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오바 건든다면은 부주력 내지 고배당 애나 고민 정도 해볼 사이즈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다음 골스 대 미네. 골든 미네소타 승을 봅니다. 일단 지금 사이즈에서는 글쎄요. 이거 골스가 제가 볼 때는 좀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타운스 일단 못 맞고요. 백투백이긴 해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은 백투백이라 불안해요. 백투백이라. 솔직히 이 정도면은 골스가 잡아줘야 되는데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 원정도 다녀왔고 동부 원정 갔다가 지금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배팅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 스쿼드적으로 보고 양 팀의 최근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 이거 뭐 비엘레차가 나올 수는 있다고는 하나 디글은 여전히 빠져있고 이거다라 빠져있고 탐슨 빠져있고 지금 정도 사이즈면 골스가 미네소타한테 고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동부 원정 다녀오고 이게 미네소타는 서부 팀이에요. 근데 동부 원정 갔다가 자기들 홈 그 상대는 골스 많이 뛰는 이러면 미네소타가 빡셀 만도 한데 정배를 받았어요. 이게 정배를 받은 거는 진짜로 이게 사실 라인업 상성상으로 봤을 때 골스가 이기기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패트릭 베버리나 뭐 디안젤로 러셀 하면 이거 커리가 상당히 고통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런 사이즈 정도면 다른 애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 골스에서 그런 그림이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다 뭐 골스가 높이가 가뜩이나 낮은 팀인데 여기 1옵션 타운스예요. 이러면 미네소타가 그냥 사이즈 자체로 봤을 때는 최근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잡는 사이즈예요 사실. 이게 저는 백투백만 아니었어도 백투백에다가 뭐 동부 갔다가 오는 백투백만 아니었어도 미네소타 주력으로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걸립니다. 백투백이라는 게. 백투백에다가 동부 갔다가 이제 다시 동부 원정을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또 접전이었잖아요.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리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미네소타가 뭔가 이길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사실 미네소타를 믿기보다도 미네소타가 물론 좋은 팀이고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골스를 사실 못 믿겠어요. 일단은 제가 반등할 걸로 봤는데 휴식기 이후에 근데 딱히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탐슨도 빠져있는 것도 좀 아쉽고 특히나 이게 상대가 미네소타여가지고 이게 상성상 안 좋아요. 별로 이게 특히나 골스가 야투가 잘 터지는 흐름이면은 지금 미네 수비하는 거 봤을 때
진짜 3점 빵빵 꽂고 그냥 대승 거둘 사이즈도 있는데 최근 골스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이 아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승만 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좀 확정본 내일 영상에 있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승 보고 언어반은 뭐 오바 쪽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유타 대 랄인데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난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레이커스는 관짝에 넣어야 되는 팀이에요. 그때 뉴올리언스랑 할 때도 뉴올 역배에다 언더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 레이커스 앞으로 한두 경기, 두세 경기 더 지잖아요. 시즌 포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뭐 DJ 어거스틴이나 뭐 가브리엘 요런 자원들을 지금 데려왔어요. 근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조금 부진한 모습이어서 사실 잘해줄지는 조금 레이커스 와서 물론 살아날 수야 있겠죠. 지금 레이커스가 워낙 안 좋은 흐름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웨스트브룩의 이제 백업 리딩을 봐줄 만한 자원인데 어쨌든 오늘 경기 GTD 걸려 있는 걸 봐서는 다우풀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게브리엘은 수비적으로 좀 괜찮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높이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 결국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NBA에서 그래도 손에 꼽을 만큼 높이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팀이고 뭐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제 수비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 보여요.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랄 같은 경우 그래도 높이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얘까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해서 경기는 댈러스 마인과 함께 217.5 언더까지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다가 가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못 가요 이제. 너무 못해요. 지난번에도 이 레이커스가 쫄리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콜이 쫄릴 뿐이지 이게 홈콜이 쫄려서 못 가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뉴올리언스가 사실 뭐 사이즈상으로 뭐 그냥 잡는 사이즈인데 뉴올리언스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홈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 주력이었거든요. 그 경기. 근데 어쨌든 이 경기도 결국 홈콜이 문제예요. 홈콜. 징하게 불어주거든요. 진짜로. 르브론이어서 그런가? 진짜 징하게 불어줘요. 이걸 불어준다고 하는 것들을 경기마다 몇 개씩 불어주는데도 더럽게 못해서 진다. 그런 부분 봤을 때 댈러스의 최근 상승세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레이커스 힘들다. 요즘 몽크도 안 좋고 멜로도 좀 아쉽고 그렇다고 르브론이 캐리 안 되고 웨스트브룩 거의 뭐 저거는 뭐 설사 수준도 아니에요. 뭐 질질 새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댈러스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